여보, 이혼하자. 뭐라고? 18년이면 충분히 참았지? 미란아, 네가 무슨 소리를? 그 여자 아들 유학비까지 보낸 거 다 알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서울에 사는 한미란이에요. 45년 결혼 생활. 겉으로는 평범한 노부부였죠. 하지만 18년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말했어요. 우리 집은 서울 강서구 아파트예요. 32평. 결혼 초에 산 집이죠. 지금은 12억이 넘는 시세래요. 남편 강승진, 69세. 건설회사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어요. 이제는 집에서 골프나 가고 친구들 만나며 지내죠. 저는 전직 약사였어요. 결혼하고 약국 그만뒀죠.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망한다. 시어머니 말씀해요. 그렇게 45년을 살았어요. 어제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골프 가방을 챙기더라고요.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가. 점심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먹고 올게. 저녁도 늦을 수도 있어. 그래요. 저는 대답했지만 알아요. 골프장이 아니라 강남이에요. 박현숙을 만나러 가는 거죠. 18년간 그래왔으니까요. 박현숙, 58세, 부동산 중개업자. 18년 전 남편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할 때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엔 사업상 알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사업은 벌써 15년 전에 끝났는데 관계는 계속되고 있어요. 남편이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남편이 차를 타고 떠나요. 방향은 강남 쪽이에요. 정말이지 거짓말도 이제 지겹지 않나 봐요. 추석 2주 전이었어요. 남편이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사 후배 결혼식이 있어서. 명절 전날에 결혼식이요? 어쩔 수 없잖아. 꼭 가야 하는 자리였어. 거짓말이에요. 저는 알아요. 9월 20일. 박현숙 생일이에요. 페이스북에서 봤거든요. 두 사람이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 호텔 레스토랑 같았어요. 남편 얼굴에서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목에서는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에요. 씻고 와요. 응. 남편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괜찮아? 남편이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죠. 결혼 40주년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어요. 2시간 넘게 끓였죠. 떡도 만들고 나물도 무쳤어요. 저녁상을 차렸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 결혼 40주년이에요. 아, 그래. 미안. 깜빡했네. 그러면서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 휴대폰 화면이 보였어요. 박현숙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저녁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제가 2시간 동안 끓인 갈비찜 앞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맛있게 먹어요. 응. 남편은 휴대폰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뭘 해도 몰랐을 거예요. 정말이지. 내가 이 집에서 대체 뭘까요? 큰딸 결혼 준비할 때예요. 3년 전이에요. 아빠, 예단 좀 넉넉히 해주세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최소한만 하자. 다른 집은 다 하는데 남 따라 하면 거지 된다. 결국 500만 원만 줬어요. 큰딸이 서운해했죠. 저도 미안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그해 봄에 남편이 박현숙한테 빌딩 계약금 1억을 보냈더라고요. 강남 상가 건물이요. 공동 명의로 샀대요. 딸 예단은 500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그 여자한테는 1억을 선뜻 주다니요. 제가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남편 서재 정리하다가 등기부등본을 봤거든요. 강승진 50%, 박현숙 50%, 2020년 5월 취득.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주말이면 남편은 항상 나가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골프 모임, 동창회. 저는 혼자 집에 남아요. 혼자 저녁 먹어요. 혼자 TV 봐요. 혼자 잠들어요. 45년 같이 산 부부가 주말 저녁을 함께 먹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친구들은 물어요. 남편이랑 사이 좋지? 응, 좋아. 거짓말이에요. 좋을 리가 없어요. 남편은 제 옆에 있어도 딴 생각하거든요. 휴대폰만 봐요. 박현숙한테 연락하는 거죠. 제 생일날이었어요. 올해 2월이에요.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갔어요. 오늘 내 생일인데. 아, 미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는 같이 먹어요.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남편이 문을 나섰어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에. 그날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케이크 냄새가 났어요. 박현숙 생일 축하하고 온 거죠. 제 생일이 2월 15일, 박현숙 생일이 2월 14일이에요. 발렌타인데이. 남편은 발렌타인데이를 박현숙과 보내고 다음날 제 생일은 잊어버려요. 매년 그래요. 생일 축하해. 밤 11시 반에 건네는 인사. 의미 있나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안 보이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18년이에요. 18년간 이렇게 살았어요. 왜 참았냐고요? 딸들 때문이에요. 이혼한 엄마 딱지 붙이기 싫어서요. 큰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 작은 딸이 안정되기 전까지. 하지만 이제 딸들 다 결혼했어요. 큰 딸은 3년 전에, 작은 딸은 작년에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사실은 있어요. 이유가 무서워요. 67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사나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워요.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할까 봐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요. 한 번도 진짜 행복해보지 못하고요. 저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어요. 낡은 상자가 만져졌어요.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18년 동안 숨겨둔 상자예요.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호텔 영수증들이 있어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남편 주머니에서 몰래 꺼낸 거예요. 신용카드 내역도 있어요. 매달 프린트해서 모았어요. 사진도 있어요. 탐정한테 받은 거예요. 18년 전, 8년 전, 작년. 3번 의뢰했어요. 남편과 박현숙이 손잡고 걷는 사진, 호텔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통화 녹음 파일도 있어요. USB에 저장했어요. 남편 휴대폰에 몰래 녹음 앱을 깔았거든요.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마누라는 이제 정 떨어졌어. 상자가 꽉 차 있어요. 18년치 증거로요. 저는 상자를 쓰다듬었어요. 18년간 모은 거예요.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네요. 내일 월요일이에요. 변호사 사무실 예약했어요. 상담 받을 거예요. 이혼 가능한지, 재산 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됐어. 더 이상 바보처럼 살 순 없어. 상자를 다시 옷장에 넣었어요. 내일 변호사한테 가져갈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밤 11시예요. 남편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골프가 이렇게 늦게까지 하나요? 거짓말쟁이.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곧 끝날 테니까요. 저는 혼잣말했어요. 67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남은 인생 20년. 나를 위해 살 거야. 다음 날 새벽 1시.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술 냄새는 안 나고 향수 냄새만 나요. 씻고 자요. 응.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았어요. 옷장 속 상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18년치 거짓말이 담긴 상자요. 내일이면 시작돼요. 진짜 시작이요. 이제 나도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하고 싶다고, 자유롭고 싶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할 거예요. 18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07년 봄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49세, 저는 47세였죠. 큰 딸이 고3, 작은 딸이 중3이었어요. 남편은 건설회사 과장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었죠. 아니, 그렇게 믿었어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여보, 요즘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돼. 주말에도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라. 중요한 일이야. 그럼 점심은 회사에서 먹을게. 저녁도 늦을 거야. 처음엔 믿었어요. 성실한 남편이니까요. 일하는 거라고요. 그날 남편이 나간 후 빨래를 돌렸어요. 남편 셔츠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영수증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강남모 호텔. 룸서비스 25만 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회의 어땠어요? 힘들었어. 피곤하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영수증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났어? 셔츠 주머니에서요.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호텔에서 회의했어요? 아, 그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호텔에서요? 요즘은 그렇게 한다니까.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 룸서비스는 점심 먹은 거고. 25만 원짜리 점심이요? 여러 명이서 먹었어. 왜 이래? 의심하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추궁받아야 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저는 영수증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났어? 셔츠 주머니에서요.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호텔에서 회의했어요? 아, 그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호텔에서요? 요즘은 그렇게 한다니까.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 룸서비스는 점심 먹은 거고. 25만 원짜리 점심이요? 여러 명이서 먹었어. 왜 이래? 의심하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추궁받아야 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저는 영수증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났어? 셔츠 주머니에서요. 주말에 회사 사람들이랑 호텔에서 회의했어요? 아, 그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호텔에서요? 요즘은 그렇게 한다니까.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 룸서비스는 점심 먹은 거고. 25만 원짜리 점심이요? 여러 명이서 먹었어. 왜 이래? 의심하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추궁받아야 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6개월 후였어요. 남편 차를 청소하다가 뭔가 떨어졌어요. 조수석 밑에서요. 이게 뭐지? 여자 헤어핀이었어요. 은색 나비 모양. 제 것도 아니고 딸들 것도 아니에요. 저녁에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모르겠는데 청소할 때 떨어졌나 보지. 여자 헤어핀인데요. 회사 여직원이 탔었나? 거래처 가면서. 여직원이요? 과장이면 여직원 태우는 거 이상한 일 아니야. 왜 자꾸 이래? 또 화를 냈어요. 저는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찜찜했어요. 1년 후였어요. 2008년 여름.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샤워 중이었어요. 거실 탁자에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없이 끊었어요. 발신자 이름을 봤어요. 박대리. 이상했어요. 남편 부서에 박대리가 있나? 남편이 샤워 끝내고 나왔어요. 누가 전화했어? 박대리요. 아, 그래. 남편이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궁금했어요. 박 대리와 주고받은 문자를 봤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선물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당신이 좋아해서 다행이야. 다음에 또 만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내일 전화할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박 대리가 누구지? 다음 날 남편 회사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영업부죠? 네, 맞습니다. 박 대리님 좀 바꿔주세요. 박 대리요? 저희 부서에 박 대리는 없는데요. 영업부 아니에요? 네, 영업부 맞는데 박 씨 성가진 대리급 직원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박 대리는 코드명이에요. 다른 여자예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남편 뒤를 좀 밟아주세요. 외도 조사인가요? 네.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비용은 2주 기준 300만 원입니다. 알겠어요. 그 돈은 제 비상금이었어요. 결혼하고 조금씩 모은 돈이요. 2주 후 보고서가 왔어요. 탐정사무소에서 만났어요. 확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강승진 씨와 박현숙 씨 2년 전부터 교제 추정됩니다. 2년이요? 네. 주 2, 3회 강남 호텔 방문하고요. 함께 쇼핑하고 식사하고 여행도 갑니다. 여행도요? 제주도 다녀온 사진 있어요. 탐정이 사진들을 꺼냈어요. 두 사람이 손잡고 걷는 사진,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공항에서 찍은 사진. 이 여자가 누구예요? 박현숙. 40세.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이혼한 싱글맘이고요. 아들 하나 있어요. 중학생. 부동산. 네. 강승진 씨가 담당하는 신도시 개발 현장 근처에서 중개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상 알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구나.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왜죠?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했어요. 큰딸이 학교 가고 작은 딸도 학원 가고 집에 혼자 남았어요. 친구 정수기한테 전화했어요. 정수가,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남편이, 바람 피워. 뭐? 진짜? 응. 탐정 고용해서 확인했어. 세상에. 그럼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 애들은? 그게 큰애가 고3이잖아. 수능 앞두고. 그렇긴 하지. 작은애도 중3이고. 지금 이혼하면 애들한테 상처가. 미란아, 근데 내가 계속 참고 살 수는 없잖아. 그것도 그래. 근데 정수가. 왜? 나 무서워. 이혼하면 어떻게 사나? 미란아, 47살이야. 일도 안 한 지 20년이야. 약사 자격증은 있지만 경력 단절된 지 오래고. 정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좀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야. 응. 그날부터 결심했어요. 일단 참자. 애들이 다 클 때까지만. 큰애가 대학 가고 작은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지만 한 가지는 하기로 했어요. 증거 모으기. 만약에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그때 쓸 수 있게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탐정이 말했거든요. 그날부터 18년간 모았어요. 호텔 영수증, 남편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서 복사하고 다시 넣어놨어요. 신용카드 내역, 매달 인터넷 뱅킹으로 프린트했어요. 휴대폰 문자, 남편 잠든 사이 캡처했어요. 통화 녹음, 남편 휴대폰에 몰래 녹음 앱 깔았어요. 비밀번호도 알아냈어요. 남편 생일이더라고요. 사진, 탐정을 1, 2년에 한 번씩 고용했어요. 상자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18년치 거짓말이요. 2010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다음 주 금요일에 수술해. 수술? 무슨? 유방암. 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많이 아파? 괜찮아. 초기래. 다행이네. 그런데 수술날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봤어요. 다음 주 금요일? 응. 미안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수술인데. 큰딸이 있잖아. 딸한테 부탁해. 여보. 미안해. 정말 중요한 자리야. 못 빠져.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수술 당일이었어요. 큰딸이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엄마 괜찮아. 초기니까. 고마워. 아빠는 왜 안 와? 바쁘대. 엄마 수술인데. 괜찮아. 내가 있잖아.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마취가 되면서 눈물이 났어요. 45살 아내가 암 수술 받는데 남편은 안 와요.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 있을 때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학교 가야 돼. 오늘 시험 있어. 그래, 가. 할머니가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큰딸이 갔어요. 저는 혼자 있었어요.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계속 났어요. 저녁에 남편이 왔어요. 미안해. 늦었어. 몇 시예요? 8시. 수술 끝난 게 오후 2시였어요. 6시간 후에 온 거예요. 미팅 어땠어요? 잘 됐어. 계약 성사됐어. 다행이네요. 많이 아파? 괜찮아요. 그래, 푹 쉬어. 남편이 병실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저는 남편 휴대폰 화면이 보였어요. 박현숙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제주도 또 가자. 제주도. 남편이 중요한 미팅 한다고 한 날. 박현숙이랑 제주도 갔던 거예요.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남편은 출근했어요. 딸들은 학교 갔어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수기가 문병 왔어요. 미란아, 괜찮아? 응. 남편은 왜 수술날 안 왔대? 바쁘대. 바빴어도 가야지. 아내 수술인데.
저는 울었어요. 정수가, 나 진짜 외로워. 미란아. 수술실 들어가는데 남편 없었어. 깨어났는데도 없었어. 6시간 후에 왔어. 그나마도 박현숙한테 문자 보내고 있었어. 세상에.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야? 가정부야? 애 키우는 기계야? 정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란아, 이혼해. 이건 아니야. 못해. 큰애 수능 남았어. 작은애도 아직 고등학생이야. 그래도 조금만 더 참을게. 그렇게 말했지만 18년을 더 참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2015년, 2018년, 2020년, 2023년. 남편은 계속 박현숙을 만났어요. 저는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 월급 명세서를 봤어요. 월급 500만 원. 거기서 제가 받는 생활비는 200만 원이에요. 나머지 3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2020년에 알았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통장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남편 비밀 계좌.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받는 사람 박현숙. 18년간 매달 300만 원. 계산해 봤어요. 300만 원 12개월, 18년 6억 4,800만 원. 우리 집 생활비보다 그 여자한테 더 많이 줬어요. 2020년 남편이 퇴직했어요. 퇴직금 1억 5천을 받았어요. 여보,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하자. 그래, 좋아. 근데 돈이 안 보이더라고요. 1억 5천 중 5천만 원만 예금했어요. 나머지 1억은요?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알았어요. 강남 상가 건물. 시세 6억. 남편 돈 1억과 박현숙 돈을 합쳐서 샀대요. 공동 명의로요. 딸들 결혼식 예단은 500만 원도 아까워하면서 박현숙이랑 빌딩을 사다니요. 그러다 올해 초였어요. 남편 서재 정리하다가 통장을 발견했어요. 김준혁 앞으로 3천만 원 송금. 메모 유학비 지원. 김준혁. 박현숙 아들이에요. 그 순간 뭔가가 딱 끊어졌어요. 이제 됐어. 더 이상 못 참겠어.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예약했어요. 18년간 모은 증거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월요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혼 상담하러 왔어요. 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45년이요. 오래 사셨네요. 이혼 사유가 뭔가요? 남편 외도요. 18년째예요. 18년이요? 네. 증거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변호사가 상자를 열어봤어요.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 증거예요? 네. 18년치요. 변호사가 몇 장 넘겨봤어요.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사진, 통화 녹음.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네요. 재산 분할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결혼 45년에 외도 18년이면 재산 분할 50%는 확실하고요. 위자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요? 현재 재산이 얼마예요? 아파트 12억, 예금 3억, 남편이 박현숙이랑 산 빌딩 6억이요. 총 21억이네요. 절반이면 10억 5천. 거기에 위자료 2억 정도 예상됩니다. 12억 5천. 네.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혼하겠어요. 좋습니다. 준비하시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TV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요. 그래.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만 더 참으면 돼요. 18년 참았는데 며칠쯤이야. 혼잣말했어요.
18년 동안 증거 모았어요. 이제 쓸 때가 됐어요. 당신은 18년간 거짓말했지만 나는 18년간 준비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배고파. 저녁 뭐야? 여보, 잠깐 앉아요. 왜?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입이 바싹 말랐어요. 여보, 응? 이혼해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뭐?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18년 동안 생각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18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박현숙이요. 남편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그게 뭔데? 18년이면 충분히 참았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 앞에 놓았어요. 이혼 합의서예요. 서명해요. 미란아, 잠깐만. 그리고 이것도 봐요. 저는 상자를 꺼냈어요. 18년치 증거가 담긴 상자요. 뚜껑을 열었어요. 남편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호텔 영수증 127장, 신용카드 내역 200개월치, 사진 89장, 통화 녹음 34개. 그리고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강남 빌딩 공동명의 서류, 김준혁 유학비 송금 내역, 매달 300만 원씩 18년간 보낸 계좌 내역.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미란아, 이건 변호사가 봤어요. 재산 분할 10억 5천, 위자료 2억, 총 12억 5천 받을 수 있대요. 미란아, 제발. 서명만 하면 조용히 끝나요. 안 하면 소송할 거예요. 증거 다 법정에 제출하고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지금 떠는 게 나인지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방에서 안 나왔어요. 문 잠그고 들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큰딸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왜? 엄마 집으로 올 수 있어?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큰딸이 왔어요. 작은딸도 함께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두 딸을 거실에 앉혔어요. 심호흡했어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네. 뭐라고요? 두 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18년 전부터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박현숙 이야기, 외도 이야기, 18년간 증거 모은 이야기. 큰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18년이나.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너희들 상처받을까봐. 작은딸이 화를 냈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 작은딸이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아빠, 문을 두드렸어요. 나와요. 당장.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은지야, 진짜예요? 18년 동안 바람 피운 거? 그게 아빠가. 대답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작은딸이 소리쳤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은지야, 아빠도 힘들었어. 힘들면 바람 피워도 돼요? 엄마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큰딸도 다가왔어요. 아빠, 유방암 수술 때도 안 오셨잖아요. 그때도 그 여자 만났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딸 결혼식 예단은 500만 원 아까워하면서 그 여자 아들 유학비는 3천만 원 보냈어요? 남편이 무릎 꿇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작은 딸이 돌아섰어요. 큰 딸도 따라 나왔어요. 두 딸이 저한테 왔어요. 엄마, 이혼해요. 우리가 다 도와줄게요. 큰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18년 동안 혼자 참았어요. 이제 그만 참아요. 저는 딸들을 안았어요. 세 사람이 울었어요. 정말이지, 이렇게 울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택배요.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가 아니었어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박현숙이었어요. 당신이 한미란 씨죠? 여기 왜 왔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요. 잠깐만요. 제발. 박현숙이 애원했어요. 승진 씨랑 헤어질게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승진 씨가 결혼했는지 18년 동안 몰랐다고요? 박현숙이 입을 다물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남편 약혼 반지 보고도 몰랐어요? 가족 사진 보고도? 그게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요? 18년 동안 제 남편 돈 6억 넘게 받아 쓰고 그 돈은 빌딩도 공동 명의로 샀죠? 당신 아들 유학비도 받았고요. 박현숙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혼하면 승진 씨가 힘들어져요. 그게 제 알바예요? 재산 분할하면 승진 씨는 빈털터리가 돼요. 그래서요? 저희는 재혼할 계획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승진 씨가 70살 되면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기로 했어요. 딸들도 다 컸고 노후를 저랑 보내려고. 그게 18년 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박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제발. 저는 문을 쾅 닫았어요. 안으로 들어와 벽에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재혼 계획. 18년 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여진 각본이었어요. 저는 그 각본 속에서 언젠가 버려질 여자였어요. 70살까지만 쓰다가 버릴 아내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토했어요. 정말이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밤 11시였어요.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미란아. 뭐해요? 박현숙 왔었지? 어떻게 알아요? 전화했어. 너한테 사과하러 간다고. 재혼 계획 얘기 들었어요. 남편이 굳었어요. 그게 18년 전부터 계획했다며요? 날 70살까지만 쓰고 버릴 생각이었어요? 미란아, 그건 아니야. 거짓말 그만해요. 이제 지겹지도 않아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내일까지 서명해요. 안 하면 월요일에 소송 들어가요. 미란아.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요. 당장. 여기 내 집인데. 우리 집이에요. 공동 명의예요. 이혼 전까지는 제가 거주권 있어요. 변호사가 그랬어요. 남편이 아무 말 못했어요. 짐 싸요. 1시간 드릴게요.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정확히 1시간 후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어디 갈 건데? 모르겠어요. 박현숙한테 가든지 찜질방 가든지. 남편이 문 앞에 섰어요. 뒤돌아봤어요. 미란아, 나는 나가요. 45년 중 18년은 거짓말이었어요. 39%가 거짓말인 결혼 생활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45년이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울었어요. 한참을요.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모르겠어요. 두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혼자 일어났어요. 혼자 커피 마셨어요.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남편 없는 아침이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어요. 한미란 씨, 남편분이 연락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혼합의 하겠대요. 정말요? 네. 다만 재산 분할 비율 조정하고 싶대요. 얼마요? 6대 4. 남편 6, 한미란 씨 4. 안 돼요. 제 생각도 그래요. 우리가 증거 다 있으니까 5대 5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예. 7대 3으로 하겠어요. 제가 7이요. 그건 좀 어려울 수도. 18년 외도에 재혼 계획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남편이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하면 소송하겠어요. 증거 다 법정에 공개하고요. 알겠습니다. 전달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 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어요. 혼잣말했어요. 18년 동안 준비했어요. 이제 제대로 끝낼 거예요. 당신들이 계획한 각본은 여기서 끝이에요. 일주일 후였어요.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한미란 씨,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강승진 씨가 예금 계좌를 비웠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라고요? 3억 있던 예금이 전부 인출됐어요. 어제 오전에요. 어디로 간 거예요? 추적 중이에요. 아마 박현숙 명의 계좌로 옮긴 것 같아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그럼 제 재산 분할은요? 아파트랑 빌딩은 명의 변경 못하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현금 3억은 찾기 어려울 수도. 안 돼요. 그 돈 제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이지 끝까지 이러려고요? 그날 오후였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란아, 다시 생각해봐. 이혼하면 너도 손해야. 재산 분할 받아봤자 세금 내고 변호사 비용 내고 나면 얼마 안 남아. 무시했어요. 답장 안 했어요. 10분 후 또 문자가 왔어요. 큰딸한테 전화했어. 엄마 말리라고 했어. 수진이도 이혼 반대한대. 거짓말이에요. 수진이는 제 편이거든요. 바로 큰딸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아빠한테 전화 왔어? 네, 왔어요. 진짜 웃겨요. 뭐래? 엄마 말리면 3천만 원 주겠대요. 뭐? 제 계좌로 3천만 원 보낼 테니까 엄마 이혼 포기하게 설득하래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거절했죠. 아빠, 돈으로 딸을 산다고요? 18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엄마한테 그래요? 했어요. 잘했어. 엄마, 걱정 마세요. 저랑 은지는 끝까지 엄마 편이에요. 딸이 이렇게 든든할 수가요. 저녁 때였어요. 작은 딸 은지한테서 전화 왔어요. 엄마, 나도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뭐래? 언니랑 똑같아요. 2천만 원 준대요. 엄마 설득하래요. 넌 뭐라고 했어? 아빠 미쳤어요? 엄마가 18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했죠. 고마워. 근데 엄마 아빠가 이상한 소리 했어요. 뭔데? 자기가 회사 다닐 때 횡령한 돈이 좀 있대요. 그거 들키면 감옥 간대요. 숨이 멎었어요. 횡령이요? 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할 때 회사 돈 빼돌렸대요. 이혼하면 재산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다 드러난대요. 얼마나요? 5억 정도래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횡령. 5억. 그 돈으로 박현숙이랑 빌딩 산 거예요? 제 남편 월급으로 산 게 아니라 회사 돈을 훔친 거예요? 은지야,
그 얘기 녹음했어? 네. 습관적으로 녹음했어요. 파일 엄마한테 보내줘.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횡령했대요. 뭐라고요? 회사 돈 5억 빼돌렸대요. 딸한테 직접 말했어요. 녹음 파일 있어요. 이건 형사사건인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은 횡령죄로 기소돼요. 징역형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재산은요? 횡령한 돈으로 산 부동산은 전부 몰수될 가능성이 높아요. 빌딩도 몰수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박현숙이랑 산 6억짜리 빌딩이요. 정말이지, 더 파면 팔수록 더러운 게 나오네요.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미란아, 문 열어. 안 열었어요. 현관문에 기대서서 들었어요. 미란아, 제발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은지가 이상한 소리 했지? 그거 거짓말이야. 녹음 파일 있어요. 미란아, 횡령한 돈으로 박현숙이랑 빌딩 샀죠? 남편이 말없었어요. 회사 돈 5억 훔쳐서 그 여자한테 줬어요? 미란아, 그게 아니라 경찰 신고할 거예요. 안 돼. 남편이 소리쳤어요.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제발 그것만은 안 돼. 신고하면 나 감옥 가. 그래서요? 70살에 감옥 가면 어떻게 살아? 제발. 18년 동안 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미란아. 유방암 수술 받는데 제주도 놀러 갔잖아요. 딸 예단은 500만 원 주면서 그 여자 아들 유학비는 3천만 원 줬잖아요. 회사 돈까지 훔쳐서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69살 남자가 복도에서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일어나요. 미란아. 일어나라고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어요. 안으로 들어와요. 이웃들 다 보잖아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횡령 얘기 자세히 하세요. 2015년이었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회계 담당이었어. 공사비 5억을 빼돌렸어. 어떻게요? 허위 업체 만들어서 거기로 돈 보냈어. 그 계좌는 내 명의였고 그 돈으로 뭐 했어요? 3억은 박현숙 계좌로 보냈어. 2억은 내가 썼고 회사는 몰라요? 모르지. 10년 됐어. 공소시효는 7년이야. 공소시효 지났으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민사는 남아. 회사가 알면 손해배상 청구해. 10억도 넘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란아, 제발 이혼만 안 하면 안 될까? 재산조사 들어가면 다 드러나. 저는 남편을 봤어요. 45년 같이 산 사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알겠어요. 정말? 대신 조건 있어요. 뭔데? 재산 분할 8대2. 제가 8이요. 8대2? 네. 아파트, 예금, 빌딩 전부 합쳐서 8대2로 나눠요. 그럼 나는 4억 정도 받겠네요. 박현숙이랑 나눠 쓰세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위자료 3억. 3억? 18년 외도에 횡령까지. 적은 거예요. 미란아. 이 조건 받아들이면 경찰 신고 안 해요. 이혼도 조용히 합의로 끝내고요. 안 받아들이면 횡령 신고하고 이혼 소송 걸어요. 신문에도 나고 회사에도 알리고요.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정말이지. 이제 협상이 아니라 통보예요. 하루 드릴게요. 내일 오후까지 답 주세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남편을 봤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타는 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8대2로 협상했어요. 8대2요? 어떻게요? 횡령건으로 압박했어요. 남편이 동의할까요? 할 거예요. 안 하면 감옥 가니까요. 한미란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67살 여자가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강해 보였어요. 18년 동안 당했어요. 이제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알겠어. 8대2 받아들일게. 위자료 3억도 대신 횡령건은 절대 비밀로 해줘. 약속해요라고 답장했어요. 저녁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남편도 와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남편도 서명했어요. 45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에 끝났어요. 서명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모르겠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뒤따라 나왔어요. 미란아, 뭐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정말 날 사랑한 적 없었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있었죠. 30년 전까지는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어.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요. 잘 살아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남편 뒷모습을 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요. 정말이지, 이게 마지막이구나.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혼자였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요. 울지 않았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산 정리되려면 한 달 걸린대요. 그럼 제 계좌에 17억이 들어온대요. 아파트 12억 중 9억 6천, 예금 3억 중 2억 4천, 빌딩 6억 중 4억 8천, 위자료 3억, 총 19억 8천에서 세금이랑 비용 빼면 17억 정도래요. 67살에 17억. 어떻게 써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혼잣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내 인생이요. 한 달 후였어요. 제 계좌에 17억이 입금됐어요.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17억 원.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67살에 처음 가져본 내 돈이에요. 45년 결혼 생활의 대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집에 돌아왔어요. 통장을 식탁에 놓았어요. 한참을 봤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여행이었어요. 딸들이 권했거든요. 엄마, 여행 가요. 평생 못 가본 곳 가요. 그래야 하나? 당연하죠. 엄마 인생 67년 중에 혼자만을 위한 여행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돈이 없었고 결혼 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여행사에 갔어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글쎄요. 추천해 주세요. 유럽은 어때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좋네요. 3주 일정으로 예약했어요. 혼자 가는 여행이에요. 600만 원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큰 돈이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았어요. 정말이지,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출발 전날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미란 씨죠? 네, 누구세요? 저 김준혁이에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김준혁. 박현숙 아들. 제 남편이 유학비 3천만 원 보낸 그 아이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할 얘기 없어요. 제발이요. 한 번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절박했어요. 왜요? 어머니. 아니, 한미란 씨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데요? 전화로는 만나서 얘기할게요.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은 여행 가요. 그럼 오늘이요. 저녁 7시. 강남역 스타벅스에서요. 왜 만나야 하죠? 근데 궁금했어요. 알겠어요. 저녁 7시. 강남역 스타벅스에 갔어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20대 중반쯤 보였어요.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김준혁 씨예요? 네, 앉으세요. 앉았어요.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 얼굴, 우리 남편 젊었을 때랑 똑같았어요. 혹시? 네. 제가 강승진 씨 아들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강승진 씨예요. DNA 검사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언제 알았어요? 작년이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왜 아버지가 없냐고. 박현숙이. 네. 엄마가 강승진 씨 만난 게 25년 전이래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요. 25년. 남편이 말한 18년보다 7년이 더 길었어요. 제가 알기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해요? 한미란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난 이미 이혼했어요.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상관 있어요. 준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주세요. 서류를 받았어요. 유언장이었어요. 강승진 명의로요. 읽기 시작했어요. 눈이 점점 커졌어요. 본인 강승진은 사망 시 모든 재산을 김준혁에게 상속한다. 날짜는 2020년 5월. 남편 퇴직하던 해요. 이게 뭐예요? 강승진 씨가 작성한 유언장이요. 공증까지 받았어요. 왜 이걸 나한테 보여줘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강승진 씨가 결혼했는지 아내가 있는지 25년 동안 몰랐다고요? 진짜예요. 엄마는 이혼남이라고 했어요. 자식 없다고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강남 빌딩이요. 집은 50%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뭐? 이혼하기 일주일 전에요. 강승진 씨가 엄마 지분까지 다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남편이 이혼 직전에 재산을 아들 명의로 돌렸다는 거예요? 제가 받을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해요? 당신한테 좋은 일 아니에요? 전 원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세요. 진짜예요. 전 강승진 씨 만난 적도 거의 없어요. 유학비도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준혁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갖고 싶었어요. 생일 때 케이크 사주고 축구 같이 하는 그런 아빠요. 그래서요? 강승진 씨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보고 돈만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준혁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한미란 씨한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3명에 바뀐 것도요. 왜요? 잘못된 거니까요. 제가 받을 자격 없는 돈이에요. 저는 준혁을 봤어요. 이 젊은 남자는 죄가 없었어요. 25년 전 태어난 것도 아버지가 강승진인 것도 선택이 아니었죠. 변호사한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세요. 당신 손해보는 거 알죠? 괜찮아요. 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장학금 받고요. 더 이상 강승진 씨 돈 필요 없어요. 준혁이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엄마 대신 사과드려요. 남자가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요. 25년. 숨겨진 아들. 유언장. 제3명의 변경. 정말이지 더 파면 팔수록 끝이 없네요. 집에 돌아와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빌딩 지분을 아들 명의로 돌렸대요. 아들이요? 무슨 아들이요? 박현숙이랑 25년 전에 낳은 아들이요. 뭐라고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김준혁 이야기, 유언장, 명의 변경. 이건 사기예요. 재산 은닉이고요. 어떻게 돼요? 명의 변경, 무효 소송 걸어야 해요. 이혼 직전에 고의로 재산 빼돌린 거니까요. 승소 가능해요? 충분히요. 증거도 있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여행 가는 날이었어요. 가방을 챙겼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박현숙이 서 있었어요. 당신 또 왜 왔어요? 준혁이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요? 제발 소송하지 마세요. 왜요? 빌딩은 준혁이 거예요. 제 아들 거라고요. 저는 박현숙을 봤어요. 당신 아들이 직접 와서 잘못됐다고 했어요. 변호사한테 얘기하래요. 준혁이가 뭘 안다고. 당신보다는 양심이 있나 봐요. 박현숙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미란 씨, 제발. 25년이에요. 25년 동안 내 남편과 잤어요. 아들까지 낳았고요. 그건 18년도 모자라 25년이었어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네요. 박현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그만 가요. 소송 서류 곧 받을 거예요. 문을 닫았어요. 정말이지 이 여자 얼굴 이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에 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25년 외도, 숨겨진 아들, 재산 은닉, 얼마나 더 있을까요? 얼마나 더 깊을까요? 근데 이상했어요. 화는 났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는 걸요. 혼잣말했어요. 18년도 아니고 25년. 근데 나는 이겼어. 그걸로 충분해. 파리 에펠탑 앞이었어요.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9월 하순,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다들 웃고 있었어요. 사진 찍고 행복해 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에펠탑을 봤어요. 예쁘네요.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네요. 근데 왜 눈물이 날까요? 4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이에요. 남편이 나중에 가자고 했거든요.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한국말이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가 서 있었어요. 70대쯤 보였어요. 회색 머리, 검은 코트,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저도요. 남자가 옆에 앉았어요. 이준호라고 해요. 72살이요. 한미란이에요. 67살. 두 사람이 에펠탑을 봤어요. 한참을요. 왜 우세요? 눈물 났어요? 네.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냥 감정이 복잡해서요. 여행 처음이세요? 혼자는 처음이에요. 67년 살면서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 떠나보내고 3년 만에 처음 여행 나왔어요. 떠나보냈다고요? 암으로요. 3년 전에.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좀 괜찮아요. 두 사람이 또 침묵했어요. 정말이지, 낯선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할까요? 저녁 드셨어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아니요.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좋아요. 그렇게 저녁을 먹었어요. 생강변 레스토랑이었어요. 파스타를 시켰어요. 와인도요. 67살에 처음 마셔보는 와인이었어요. 맛있어요? 네, 이상해요. 쓴데 좋네요. 준호 씨가 웃었어요. 미란 씨는 뭐 하세요? 전직 약사였어요. 결혼하고 그만뒀죠. 오래 쉬셨네요. 45년이요. 45년? 네. 며칠 전에 이혼했어요. 준호 씨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67살에 이혼이요? 늦었죠? 아니요. 용감하시네요. 용감하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18년, 아니, 25년 바람 피웠어요. 그래서요. 25년이요? 네. 숨겨진 아들까지 있었어요. 준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참았어요. 18년간 증거 모으면서요. 이혼하고 재산 분할받았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67살에 혼자 됐잖아요. 준호 씨가 제 눈을 봤어요. 혼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함께보다는요. 가슴이 뛰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다음 날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어요. 한미란 씨,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재산명의 변경, 무효 소송, 1심 승소했어요. 숨이 멎었어요. 정말요? 네. 법원이 인정했어요. 이혼 직전 고의적 재산 은닉이라고요. 그럼 빌딩은요? 50% 지분 다시 미란 씨 소유로 돌아와요. 시세로 환산하면 3억 추가 받으실 수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잘 싸우셨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파리 하늘이 파랬어요.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저녁에 준호 씨를 또 만났어요.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소송 이겼어요. 축하해요. 감사해요. 와인을 마셨어요. 이번엔 레드요. 미란 씨. 네. 실례가 안 된다면 남은 여행 같이 다녀도 될까요? 같이요? 네. 저도 혼자고 미란 씨도 혼자시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7살의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나요? 좋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같이 다녔어요. 파리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바르셀로나로요. 준호 씨는 다정했어요.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짐을 들어줬어요. 제가 피곤하면 일정을 줄였어요. 제가 보고 싶다는 곳은 다 갔어요. 45년 남편이 안 해준 걸 일주일 만에 다 해줬어요. 바르셀로나 해변이었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색 하늘이었어요. 예쁘죠? 네.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미란 씨. 네. 67살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또요. 모르겠어요. 25년 동안 사랑받지 못했는데요. 그럼 이제 사랑받으면 어때요? 저는 준호 씨를 봤어요.
72살 남자. 따뜻한 눈빛, 주름진 얼굴. 하지만 진심이 보였어요. 준호 씨는요? 저요? 왜 저예요? 67살 이혼녀인데요. 준호 씨가 웃었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미란 씨가 좋은데요. 뭐가 좋은데요? 강해요. 슬픔을 이겨낸 사람의 강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리기도 해요. 그게 좋아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계속 났어요. 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배우면 돼요. 천천히요. 준호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정말이지 67살에 이런 마음이 또 생길 줄 몰랐어요. 여행 마지막 날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국 가서도 연락할까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강남. 저도 서울이에요. 강서. 가까워요. 그러네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란 씨, 천천히 알아가요. 급할 거 없어요. 우리 나이에 뭐가 급해요.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근데 준호 씨, 네, 진짜 괜찮아요? 제 사정 아시잖아요. 이혼했고 복잡하고 괜찮아요. 저도 복잡해요. 아내 잃은 슬픔이 아직 있고요. 근데 미란 씨 만나니까 다시 살고 싶어져요. 비행기에 탔어요. 옆자리에 준호 씨가 앉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요. 창밖을 봤어요. 유럽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3주 전 떠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훨씬 가벼웠어요. 훨씬 행복했어요. 혼잣말했어요. 67살. 늦지 않았어. 아직 안 늦었어. 한국에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어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커피 마셔요. 요가 학원에 등록했어요. 오후엔 준호 씨를 만나요. 준호 씨는 일주일에 3번 만나자고 했어요. 천천히요. 급하지 않게. 그 말이 좋았어요. 45년 결혼 생활은 항상 급했거든요. 남편 시간에 맞추고 남편 스케줄에 맞추고 이제는 제 속도로 가요. 수요일 오후였어요. 준호 씨랑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미란 씨,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요? 제주도요? 네. 2박 3일. 각자 방 쓰고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67살에 이렇게 설렐 수 있나요? 좋아요. 준호 씨가 웃었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이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작은 딸 은지였어요. 엄마, 왜? 아빠가 쓰러졌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뇌출혈이래.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어느 병원? 삼성병원. 엄마, 와야 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남편, 쓰러졌다. 뇌출혈.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 남편이 쓰러졌대요. 많이 아파요? 뇌출혈이래요. 준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병원 가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급할 거 없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요.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45년 같이 산 사람이에요. 근데 25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은지야, 엄마 결정했어? 아빠 상태가 어때? 위중해. 의식 없어. 박현숙은? 여기 있어. 계속 울고 있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언니는? 언니도 왔어. 근데 엄마, 왜? 우리는 엄마가 안 와도 괜찮아. 엄마 마음대로 해.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엄마가 25년 참았잖아.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미란 씨, 후회 안 할 선택을 하세요. 후회 안 할 선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저녁까지 고민했어요. 밤 9시였어요. 결심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딸들이 있었어요. 엄마, 왔어. 큰딸이 안겼어요. 아빠는? 아직 의식 없어. 수술했는데. 의사가 50% 확률이래. 50%? 깨어날 확률이요. 박현숙이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누구세요? 전 전처예요. 이혼했어요. 아, 그럼 법적 보호자는? 큰딸이 말했어요. 저희요. 딸이에요. 환자가 의식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72시간이 고비예요. 72시간. 3일이에요. 면회 가능해요? 10분만요. 한 명씩. 큰딸이 먼저 들어갔어요. 나와서 울었어요. 작은 딸도 들어갔어요. 나와서 고개를 저었어요. 제 차례였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줄이 연결됐어요.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갔어요. 남편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어요. 늙었어요. 69살. 이렇게 늙었구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여보. 대답 없었어요. 나 미란이에요.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비, 비, 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했어요. 45년이었어요. 긴 시간이었죠. 남편 손을 쓰다듬었어요. 25년 동안 거짓말했지만요. 처음 20년은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처음엔 행복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끝이에요. 우리 남편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들리나요? 제 말이? 당신은 당신 길 가요. 나는 내 길 갈게요. 손을 놓았어요. 아프지 말고요. 깨어나서 박현숙이랑 잘 살아요. 뒤돌아섰어요. 문으로 걸어갔어요. 안녕히. 마지막 말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박현숙이 서 있었어요. 한미란 씨, 뭐예요? 들어가도 돼요? 전 아무 상관 없어요. 딸들한테 물어보세요. 박현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진심으로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네. 잘못했어요. 저는 박현숙을 봤어요. 58살 여자. 눈이 빨갛게 부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예. 당신도 불행했겠어요. 25년 동안 숨어 다니면서 박현숙이 울기 시작했어요. 승진 씨가 깨어나면 잘 돌봐주세요. 이제 당신 차례니까요. 병원을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준호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네.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집에 갈까요? 네. 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차 한잔 할까요? 좋아요. 부엌에서 차를 끓였어요. 국화차요. 거실에서 마셨어요. 미란 씨. 네. 후회 안 해요? 뭐요? 병원 간 거요. 생각해 봤어요. 아니요. 안 해요. 왜요? 끝을 봤으니까요. 확실히 끝났어요. 준호 씨가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혼잣말했어요. 45년 끝났어요. 이제 내 시간이에요. 일주일 후였어요. 은지한테서 전화 왔어요. 엄마 아빠 깨어났어. 정말? 응. 의식 돌아왔어. 말도 해. 안도 했어요. 미웠지만 죽길 바라진 않았거든요. 다행이다. 근데 엄마, 왜? 아빠가 엄마 찾아. 나를? 응. 계속 미라나, 미라나 그래. 심장이 뛰었어요. 뭐라고 전해줘. 잘 살라고.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제주도 공항이었어요. 준호 씨랑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비행기에 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준호 씨가 손을 잡았어요. 미란 씨, 행복해요? 네. 처음으로요. 정말이었어요. 67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어요. 1년 후. 오늘은 제 68번째 생일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옆에 준호 씨가 자고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 같이 살고 있어요. 재혼은 안 했어요. 그냥 동거요. 이 나이에 서류가 뭐 중요해요. 생일 축하해요. 준호 씨가 일어나서 웃었어요. 키스했어요. 68살에 받는 아침 키스예요. 고마워요. 오늘 딸들 온다며요? 네, 점심에. 그럼 아침은 우리끼리 먹을까요? 좋아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토스트, 계란, 커피요. 준호 씨가 과일을 깎았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둘이서요. 정말이지,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요. 미란 씨. 네. 행복해요? 당연하죠. 진심이었어요. 68년 살면서 가장 행복해요. 오전에 약국에 갔어요. 네, 약국을 다시 열었어요. 6개월 전에요. 작은 약국이에요.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곳이요. 큰 돈은 안 돼요. 근데 행복해요. 한미란 선생님, 동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생일이시죠? 축하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현수막 봤어요. 사위분이 걸어 놓으셨던데요. 창밖을 봤어요. 약국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장모님 68세 생신 축하합니다. 사위 일동. 웃음이 났어요. 큰 사위가 한 거예요. 점심때 딸들이 왔어요. 사위들도요. 손주들도요. 7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큰 딸이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작은 딸은 꽃다발을요. 고마워. 큰 손주가 달려왔어요. 5살 지훈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안아줬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우리 지훈이가 제일 예쁘다. 준호 씨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미역국도 끓이고 불고기도 구웠어요. 다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건배.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68살 생일 파티예요. 밥을 먹으면서 큰딸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 약국 힘들지 않아? 아니, 재밌어. 손님 많아요? 적당히. 바쁘지도 않고 한가하지도 않고 좋네요. 작은 딸이 준호 씨를 봤어요. 준호 아저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소중히 모실게.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큰 사위가 물었어요. 장모님, 다음 달에 우리 유럽 여행 가려는데 같이 가실래요? 우리? 네, 가족 여행이요. 장인어른도 모시고요. 준호 씨도요? 당연하죠. 장인어른이신데요. 준호 씨가 웃었어요. 장인어른이라니. 과분한데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시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좋아서요.
저녁에 딸들이 돌아갔어요. 준호 씨랑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하죠? 아니요. 행복해요. 미란 씨. 네. 내년에 우리 재혼할까요? 심장이 뛰었어요. 재혼이요? 네. 이제 할 때 됐잖아요. 근데 미란 씨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난 지금도 행복하니까. 저는 준호 씨를 봤어요. 73살 남자.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해요. 정말요? 네. 68살의 재혼이요. 늦었지만요. 안 늦었어요. 딱 맞아요. 키스했어요. 길게요. 정말이지 68살에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은지한테서 전화 왔어요.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재활 치료 다 끝났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대. 다행이네. 박현숙이랑 부산으로 이사 간대. 부산? 응. 새로 시작한대. 작은 치킨집 차렸대. 그래. 엄마한테 전해달래. 미안하다고. 그리고 잘 살라고. 잠시 침묵했어요. 나도 전해줘. 건강하게 살라고.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랬어요. 남편도 새로 시작하는구나. 69살이에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3개월 후였어요. 준호 씨랑 구청에 갔어요. 혼인신고했어요. 68살 신부, 73살 신랑이요. 공무원이 웃었어요. 축하드려요.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밖으로 나왔어요.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부부네요. 네. 늦었지만요. 안 늦었어요. 딱 맞아요.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미란 씨, 이제 여보라고 불러요. 여보. 네. 우리 앞으로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모르죠. 10년? 20년? 20년 살면 우리 90살이네요. 그러네요. 그때까지 같이 있어 줄래요? 당연하죠. 키스했어요. 공원 벤치에서요. 68살 신부랑 73살 신랑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1년 전 오늘 67살 생일에 저는 혼자였어요. 이혼하고 2주 됐을 때요. 외롭고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68살. 재혼했어요. 약국도 열었어요. 딸들이랑 화목해요. 손주들도 잘 커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준호 씨가 설거지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손을 잡고요. 여보. 네. 행복해요? 물론이죠. 나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어요. 혼잣말했어요. 67살에 이혼했어요. 68살에 재혼했어요.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내 인생이요. 준호 씨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미란 씨. 네. 아니, 여보. 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68년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이지,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67살에 끝난 줄 알았던 제 인생이 68살에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18년 동안 증거 모을 용기. 67살에 이혼할 용기. 혼자 여행 갈 용기. 다시 사랑할 용기. 그 용기가 있다면요. 몇 살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2년 후. 한미란 70살.
동네에서 제일 바쁜 약사예요. 봉사활동도 해요. 주말엔 남편이랑 등산 가요. 이준호, 75살. 아내 바라지하느라 바빠요. 매일 아침 커피 타주고 저녁엔 설거지해요. 행복해요. 강승진, 71살. 부산에서 치킨집 운영해요. 박현숙이랑 조용히 살아요. 가끔 딸들이 찾아와요. 미안함은 평생 가지고 살 거예요. 박현숙, 60살. 치킨집 계산대에 앉아 있어요. 25년 숨어 살다가 이제 당당해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큰딸 수진, 43살.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엄마 67살에 이혼하고 68살에 재혼했어 하고요. 작은 딸 은지, 38살. 엄마 약국 자주 가요. 손자 데리고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당신.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 몇 살이세요? 지금 힘드세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한미란을 기억하세요. 67살에 새로 시작한 여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몇 살이든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좋은 사연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차네요.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